자,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주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승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죠?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승패 라인업, 언어바 라인업 전부 다 지금 올킬을 내드렸고, 그런데 또 이제 주력과 중배당이 조금 들어왔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습니다. 어제 약간 우리은행 역배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됐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 또 홈에서 삼성전에 삼성 홈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해축이 좀 아쉬웠어요. 해축이. 어제 약간 호펜하임 좋게 봤었고, 아스날도 좋다, 리버풀 바르셀로나 좋다, 바이에른 뮌헨도 좋게 봤습니다. 함부르크 결장자들이 조금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아무래도 또 이제 마르세유가 이제 또 극장골을 조금 먹혔습니다. 그러면서 상당히 또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, 개인적으로는 역시 조금 이런 부분들에 조금 문제점이 조금 있었다. 아무튼 오늘 또 크리크 수정에서 상대 또 해축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이제 주간부터 또 먹고 들어가야 되겠죠. 주간부터 한번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, 오늘 어제 본 만큼 조금 좋은 결과치 또 낼 수 있도록 한번 또 집중을 조금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데이터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조금 만만치 않아요. 만만치 않은 경기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경청을 조금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역배당 구간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체크 감지를 하실 수 있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울산 모비스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무엇보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제 LG전에서 연전을 조금 펼치게 되죠. 근데 이제 또 LG 상대로 역시 또 최근에 계속해서 연패를 달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상대전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안양 정관장 상대로도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취약도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들은 솔직히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모비스와 또 어제 LG의 매치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 또 모비스가 조금 치고 나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결론적으로 이제 양 팀들의 또 리바운드 패턴에서 확실히 또 리바운드 우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 또 LG가 또 역전을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. 울산 모비스는 현재 또 리바운드 꼴찌 팀이고요. LG는 또 리바운드 1위 팀으로서 굳건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무엇보다 어제는 조금 이제 조금 패배로 연결이 됐던 내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정관장도 올 시즌 리바운드 지표는 그렇게 조금 탁월하지 못해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요. 최근에 또 모비스가 원정 기준으로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지만은 홈 기준으로 또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패턴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데다가 실질 또 양 팀들의 평균 득실 마진, 득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안현정관장도 리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저득점의 페이스, 득점 꼴찌와 득점 꼴찌 앞잡이의 또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승패도 승패지만 역시 저득점의 방향성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경기는 약간 이제 147.5 기준점이지만은 충분히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시즌 맞대결 안양 정관장이 또 울산 모비스 상대로 4전 전승입니다. 4전 전승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여기는 이제 정관장의 일반승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역시 또 말씀드렸다시피 모비스가 최근에 또 홈 경기력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일정 수준의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일 수 있는 경기라는 점들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약간 이제 또 승패 런업에서는 실제 약간 조금 안양의 승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은데, 전반적으로 핸디값의 접근 포인트는 상당히 또 고민이 된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핸디는 약간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절대 배제를 할 수 없다. 아시겠죠? 일반승 승호패 5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나 147.5 기준점 이렇게 언더사이드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면은 방향성이 조금 제시가 될 것 같네요. 그렇게 한번 데리고 와보시길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KT와 역시 또 원주동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KT는 이제 오늘 경기 역시 김선영이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. 또 김선영이 또 상대도 오랫동안
12월부터 계속해서 조금 빠져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또 경기력들을 어떤 식으로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 관건이 되는 부분이에요. 과연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표출이 잘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한번 또 지켜볼 필요는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물론 이제 또 김선영이 복귀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패턴에서의 또 경기력들이 또 상승세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 보이고, 특히 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강성욱이나 뭐 나름 이제 국내 자원들의 활약도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10경기 동안 7승 3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KT가 그동안에 또 경기가 조금 잘 안 풀렸던 이유는 득점이었어요. 득점이 조금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최근 10경기 동안 이제 평균 득점이 82.3점입니다.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고효율의 득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는 뭐 동부도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85.2점입니다. 그럴 정도로 양 팀들 득점력들이 상당히 또 준수한 팀들이 맞대결하는 점에서는 여기는 역시 또 기준점 157.5 기준점에서는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. 두 팀 다 이제 무엇보다 득점이 최근에 너무 잘 되고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요. 자, 근데 이제 KT가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. 역시 또 하윤기의 부상입니다. 하윤기의 부상 이슈로 아직까지 조금 출전이 안 된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상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, 양 팀들의 매치가 지금 현재 올 시즌 2승 2패예요. 2승 2패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또 접전이 많다. 매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치고받는 가운데서 상당히 또 접전의 플레이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승패보다는 역시 또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저는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승호패는 오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는 역시 또 157.5 기준점에 약간 조금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은 조금 무관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승호패 5도 좋아 보이고요. 여기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3승 1패로 OK가 더 앞서 있습니다.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OK가 나름 또 이제 또 미드블로커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디미트로프나 이런 자원들이 유달리 또 현대캐피탈전에서 의외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로 조금 플레이를 잘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럴 정도로 OK가 약간 상성 관계에서 현대캐피탈을 잘 괴롭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기대 이상이에요. 디미트로프가 유달리 또 현대캐피탈전에 조금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. 어제 또 KB 같은 경우도 비에나가 또 대한항공전에서 상당히 또 좋죠. 그런 애들이 좀 있을 정도로 유달리 또 특정 용병들이 특정 팀한테 좀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현대캐피탈은 홈에서 역시 7연승의 페이스예요. 7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 경기력만큼은 상당히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역시 또 일반승은 형캐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핸디 값은 저는 약간 비추입니다. 비추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, 역시 또 이제 약간 반반 정도로 보여져요. 반반 정도로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또 일단 뭐 요런 지금 배당을 조금 누리신다면은 여기는 184.5 기준점에 오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약간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현대캐피탈이 조금 경기를 조금 가져가기에는 유달리 또 OK전에서 상당히 또 고전을 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또 12월 20일은 또 홈에서 한 차례 또 3등의 또 승리를 깔끔하게 거뒀던 경기가 좀 있긴 합니다. 뭐 그렇긴 하지만은 최근에 또 OK가 또 직전에 또 어떻게 보면 현대캐피탈을 또 3대0으로 또 잡아냈죠. 그럴 정도로 양 팀들의 컨디션은 지금 만만치 않은 컨디션들, 접전의 가능성, 오버와 함께 현대캐피탈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. 핸디값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한은행은 최근에 또 미마루이가 컨디션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최근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패턴에서의 경기력들을 잘 끌고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조금 턴오버가 조금 문제입니다. 결정적인 순간에서 상당히 또 플레이를 잘 이어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무너지는 패턴들을 또 4쿼터에 왕왕 또 노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자, 그건데 또 올 시즌 이제 또 어떻게 보면
실전 면에서도 상대 또 신한은행은 조금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. 역시 평균 실점이 67.7점으로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. 근데 약간 긍정적인 요소는 역시 또 리바운드 지표가 지금 이제 현격하게 지금 하나은행과 대동소이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리바운드에서는 최근에 또 미마루이나 또 이런 점들 어제 또 자유투가 조금 문제긴 했습니다. 그죠? 그런 내용들이 조금 문제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뭐 컨디션들이 약간 조율만 조금 된다면은 충분히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기력들을 좀 포진을 시키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시즌 맞대 같은 역시 또 이제 약간 2승 1패로 또 하나은행이 또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.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양 팀들의 매치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또 전부 다 홈팀의 승리로 조금 이어졌어요. 뭐 시즌 초반이긴 했지만은 뭐 76대 62로 14점 차로 신한은행이 또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뭐 최근 또 이제 12월까지 맞대결을 펼치다가 이제 또 2월 달에 맞대결을 펼치게 됐죠. 2월 1일 날 오늘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한 달여 정도 이제 맞대결이 조금 없었던 매치예요. 없었던 매치인데다가 실제 최근에 또 신한은행이 물론 패배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외곽야 투율성들 그리고 리딩가드 포지션에서의 조금 우세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인사이드에서 미마루의 컨디션이 지금 이제 물이 올라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늘 요 경기 하나은행 사이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전 요 경기는 이제 역배당이 나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. 뭐 어떻게 보면 또 신한은행 플랜은 조금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될 수 있겠다.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약간 조심 포인트는 최근에 또 뭐 기업 뭐 도로전도 조금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일단 하나은행 일반승 오늘 조금 조심하시기 바래요. 그렇다면 마인까지도 조금 쳐다볼 수는 없는 내용이고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신한 사이드의 역배당 물론 백투백 여파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어제 KB전도 상당히 또 잘 괴롭혔어요. 그랬던 내용들 신한 사이드 역배 플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자, 그 가운데 또 용기 129.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오버사이드의 염두도 조금 괜찮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오버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고요. 최근에 또 신한이 또 득점도 잘 꼽아주고 있고 실점도 좀 많은 편이고 하나도 그 못지않게 득점력에서의 또 패턴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죠.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오버를 또 한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나름의 또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. 양 팀들이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또 다득점이 좀 많았습니다. 그런 내용들도 조금 요 경기는 오버도 긍정적 신한 역배 또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고 승호패 5회 가능성도 살짝은 좀 보여져요.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들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현재로 이제 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가 조금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. 전반적으로 피치가 조금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다 보니까 두 경기 동안 지금 현재 출전이 조금 안 됐다는 부분들은 무엇보다 조금 아쉬운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페퍼는 지난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현대건설 상대로 또 이제 원정 일정에서 3대1을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그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냄새가 나긴 났어요. 이제 약간 강성현 감독이 계속해서 선수들을 조금 넣었다 뺐다. 또 정지훈도 조금 빠지고, 그죠?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결장 이슈들을 갑자기 또 부여를 받았던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페퍼가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김다인도 빠지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그렇게 조금 고무적으로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. 현건이 주전을 빼버렸기 때문에 페퍼가 승리를 거뒀다. 이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약간 정상전력으로 맞대결을 펼친다면은요. 지금 이제 약간 아직까지 오늘도 피치는 조금 빠질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은 올 시즌 맞대결 2승 2패입니다. 2승 2패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최근의 매치업에서는 시즌 초반에는 2승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페퍼가 따냈고요. 최근 2연승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흥국생명이 따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. 이나연이 합류하고 나서 지금 현재 무엇보다 조금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흥국이라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할 수가 없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흥국생명 홈이라면은 또 홈에서 상당히 또 감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. 지난번에 이제 또 흥국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또 상대 또 조금 방향성을 잘 읽어갔었어요. GS 칼텍스전에서 GS 칼텍스 역배나 또 프렌, 오바 이렇게 우리가 또 접근을 했었죠. 그랬던 내용이었고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홈 경기 일정이라면 충분히 또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상하시는 편이 맞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또 페퍼도 일정 수준의 저항은 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역시 또 페퍼 같은 경우도 조이가 상당히 또 공격성률에서 탁월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또 요 경기는
경기가 약간은 조금 길어질 여지도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반승 핸디는 저는 약간 조금 반반 정도로 조금 보고 있고요. 180.5 기준점에서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경기는 이제 지난 경기 페퍼의 현건전의 승리는 김다인도 빠지고 정지훈도 빠지고 김다인 빠지니까 정말 일이 안 돌아갔죠.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직전 경기 승리를 너무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맛이라 아시겠지. 다만 이제 일방적으로 끝날 경기는 아니라는 점,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숙지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흥국 사이드와 오버사이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고양소노와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경기는 이제 무엇보다 시즌 맞대결 전승이에요, 전승. 고양소노가 올 시즌 이제 또 가스공사전에서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. 뭐 단순하게 이제 뭐 그런 개념들을 떠나가지고 고양소는 아시다시피 3점 팀이란 말이에요. 3점 팀이고 가스공사도 최근에도 뭐 보트라이트가 상당히 또 잘해주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약간 지면제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양소노가 지금 올 시즌 3점 야투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.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로 3점 야투 퍼센테이지입니다. 28.9%요. 28.9%. 지금 리그 꼴찌를 찍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3점 효율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28.9%로 열악한 수치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요 수치가 가스공사전은 달라집니다. 가스공사전에는 34.3%로 고양소노가 가스만 만나면은 역시 또 3점이 폭발을 해요.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수치를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KCC 리그 2위 성적이야. 리그 2위 성적을 보여줄 정도로 고양소노는 이제 가스전에서 상당히 또 3점 야투가 리그 2위를 찍을 정도로 상대전에서 3점 야투는 폭발적으로 일단 증가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무엇보다 상대전을 씹어먹었던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다가 리바운드까지 우세해요. 리바운드도 지금 이제 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고양소노 상대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밀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일단 리바운드 우세, 또 3점 야투 우세 이런 부분의 패턴들은 무엇보다 고양소노 입장에서는 가스공사가 올 시즌 상당히 또 먹음직한 먹잇감이 됐다는 점들은 솔직히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엇보다 리그 야투 효율성 지금 현재로 고양소노 3점 야투 꼴찌팀입니다. 근데 이 수치가 가스공사만 만나면은 그 3점 야투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10% 이상 상승을 해요.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유달리 가스전에서 3점 야투가 폭발적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고양사이드의 정배당은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다가 또 150.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신다면은 오늘 경기도 충분히 또 어제 못지않게 올킬로서 잡아볼 수 있다.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늘의 조심 포인트는 뭐다? 오늘의 조심 포인트는 하나은행입니다. 하나은행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반드시 또 어제 못지않게 올킬로 오늘 뭐 주력 중배당, 고배당까지 깔끔하게 적중을 해서 한번 또 까르르르 한번 또 기분 좋게 주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 경기 깔끔한 적중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또 올킬 100% 적중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좋은 적중 노려보자고요. 가자!